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영섭입니다. 메리 포핀스 그러면 원래 시작은 영국의 동화에서 출발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바람이 불면 우산을 타고 날아와서 뱅크스 집안의 남매를 돌보아준 꿈과 판타지와 현실을 넘나드는 신기한 보머 메리 포핀스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동화는 1934년에 시작이 됐죠. 문제는 이후에 디즈니가 메리 포핀스를 영화화하기로 했을 때 트래버스가 판권을 팔기를 거부해서 굉장히 힘들게 판권을 샀어요. 후에 이 이야기는 Saving Mr. Banks라는 영화로 영화화되기까지 했던 유명한 디즈니와 이 트래버스 사이의 어떤 갈등? 혹은 또 극적인 화해? 이런 요소가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1964년 영화 메리 포핀스가 개봉을 하죠. 당대 뮤지컬 배우였던 줄리 앤드루스가 바로 이 메리 포핀스라는 그 역할을 맡았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한 영화로 전 세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의 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요번에 개봉한 메리 포핀스는 예전에 그 영화 메리 포핀스와는 몇 가지 점에서 되게 차별이 된다고 봐요. 일단은 배경이 훨씬 더 좀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영국 런던 그리고 조지 5세 시기를 다루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한 20년이 이제 지난 후의 얘기인데요. 메리 포핀스는 그대로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컸죠. 대공황 시절에 집을 차압당하고 또 아내는 죽고 이런 그 주인공들이 이제 커서 성인 세계의 고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뮤지컬의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점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가스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점등원이란 아주 신기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린 마누엘 미란다예요. 요번에 메리 포핀스 리턴즈에 이 린 마누엘 미란다가 심지어 랩 같이 또 뮤지컬을 하거든요. 사실은 메리 포핀스 리턴즈는 메리 포핀스 원작의 노래들이나 최근의 뮤지컬들, 라라랜드 같은 영화, 위대한 쇼맨 같은 뮤지컬 영화들보다 음악 자체는 덜 친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론 마샬이 어떻게 보면 좀 모험적인, 약간 실험적인 이런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메리 포핀스 리뷰를 보니까 영화가 노래나 가사 면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건 론 마샬이 스티븐 손드하임이라고 하는 뮤지컬의 대가의 어떤 그런 음역 파괴라든가 랩 같은 가사 같은 여러 가지 뮤지컬에 대한 형식적 실험을 과하진 않지만 살짝 섞었기 때문에 아마 나왔던 평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메리 포핀스 리턴즈는 새로운 혁신적인 뮤지컬과 그 다음에 또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 사이의 균형 감각을 되게 잡으려고 했던 론 마샬의 야심적인 작품이다. 디즈니의 조금 더 야심적인 작품이다 라고 저는 봐줘요. 일단 이 메리 포핀스 리턴즈 안으로 들어가면요, 에밀리 블런트라고 하는 영국 배우가 이 메리 포핀스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도자기 속으로도 들어가고 말이죠. 집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신기한 텁시라고 하는 사촌하고도 가고 이러면서 펼쳐지는 진지한 모험담인데요. 메리 포핀스든 메리 포핀스 리턴즈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낙관성에 관한 예찬이에요. 즉 메리 포핀스에는 유난히 풍선, 연, 우산 같은 상징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뜬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보고 경쾌하고 유쾌한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가사나 또 음악을 들음으로써 조증이 돼도 좋을 만큼 기분을 이렇게 우리가 좋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리 포핀스 리턴즈를 보면 즐겁고 낙관적이고 행복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특히 그 메릴 스트립이 톱시로라는 아주 역할로 분해가지고 방이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거북이로 그게 상징이 되죠. 그래서 거북이처럼 세상을 뒤집어 보는 거, 뒤집어 봐도 되는 거,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메리 포핀스의 대사는 정말,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대사는 정말 곱씹을 만해요. 첫째, 이렇게 얘기하죠. 메리 포핀스가 모든 것이 가능해, 불가능까지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는 잊어버려, 현재는 영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또 이 아버지죠, 주인공에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죠. 저는 물건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는데요. 이 대사를 듣고 저기 위안이 됐습니다. 네, 제 마음속엔 살아 있고요. 그 물건들이 네,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네, 그 지하철과 버스와 또 수많은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네, 사라지지도 않는다. 제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도자기의 세계에 들어가서 에밀리 블란트가 이제 이렇게 공연을 할 때 겉표지가 아무리 예뻐도 표지는 표지일 뿐 책 내용을 읽어봐. 진실은 그 안에 담겨 있어. 라는 대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 사람을 겉면이나 외면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접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메리 포핀스는 결국 뜨고 날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영화예요. 판타지가 무용지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판타지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상, 행복감을 고양시키는 메리 포핀스나 메리 포핀스 리턴즈를 보면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학생분들 또 유튜브 청취자분들 어떠세요? 메리 포핀스 리턴즈를 보시면서 우리가 잠시 놓쳤던 어린 시절의 끈을 되찾는 것은요. 오늘 영화 어떻게 보면 진통제? 네, 앞으로 저 영화 진통제라고 하려고요. 시네마 진통제. 오늘은 메리 포핀스 리턴즈 속의 낙관주의의 예찬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